자, 오늘은 강의 계획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의 계획표는 우리 이 클래스에 들어오면은 강의 계획서가 게시되어 있습니다. 그걸 참조하시면 되고요. 책을 구입한 사람은 책의 그 목차를 보면 되겠습니다. 목차. 이 책의 목차는 총 12챕터로 되어 있는데요. 12챕터를 매주 한 챕터씩 나갈 겁니다. 다음 주부터 매주 1챕터씩 나가고요. 주 단위로 그 과제가 부여되는데 거기에 나오는 연습 문제들을 풀어서 제 이메일로 한메일넷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한메일넷. 그리고 이제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는 학교의 방침에 따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코로나 사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미리 확정하기는 어렵고요. 중간고사와 기말고사를 각각 분리해서 보는 것이 좋긴 한데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은 기말고사 하나로 대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이제 원가 관리 계획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림은 말씀드렸는데 구체적으로 한 챕터를 하나씩 보면서 대략의 설명을, 소위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교재 우선 지난 시간에 내가 머릿말을 꼭 읽어보시라 그랬죠. 읽어보시라 그랬고 여러분 우리가 2년제 대학에서 원가 관리회계를 아주 습득하기 좋은 방향에서 교재를 썼다는 내용들이 있고요. 자, 이 강의 계획서나 아니면 교재를 아직 구입하지 않은 학생은 교재를 구입한 다음에 이 강의를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첫째, 차례에서 관리회계의 소개가 있습니다. 이 소개라고 하는 것은 과연 관리회계는 뭐냐? 관리회계는 뭐냐? 그리고 이제 관리회계가 필요한 곳은 소위 관리회계의 소위 이용자, 정보 이용자는 기업의 주로 경영자가 되겠습니다. 경영자. 간단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보통 뭐 사장, 뭐 회장, 뭐 이런 데 또는 뭐 기획실 뭐 이런 데서 관리가 필요합니다. 특히 사장을 근접해서 보좌하는 기획실에서는 관리회계가 아주 필수적입니다. 관리회계에서 나오는 정보를 가지고 아주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게 됩니다. 소위 그 경영자는 계획을 수립하고 또 조직을 편성하고 통제하고 어떤 의사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정보가 필연적이죠. 그래서 관리회계는 이런 경영자에게 아주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관리회계는 경영진에게 다 필요한데 우리가 기업을 볼 때 크게 보면은 상품 매매업, 뭐 또 서비스업은 조금 다르긴 하지만은 뭐 매매업에 준해서 보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품 제품 제조기업, 우리나라의 기업 대부분은 제조기업이죠. 조금 중견기업 이상을 갖춘 여러분들이 중간에 여기 오다 가다 보는 많은 공장들 이런 것들은 다
제조기업입니다. 그래서 제조기업에서 특히 제품 원가를 결정하는 것은 원가회계에서 결정하는 거죠. 이 원가회계, 원가 정보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재무회계에 재무제표 작성하는데 정보도 제공하고 또 경영자들의 관리적 의사결정을 하는데 정보를 제공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무회계와 관리회계의 차이점, 관리회계 담당자의 역할, 관리회계의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어떤 변화 또는 발전 상황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고요. 그 다음 2장에서는 원가의 개념과 분류, 요거는 뭐 회계학에 있어서 뭐 더하기 빼기 이런 산수의 얘기가 아니라 개념적으로 명확해야 된다. 도대체 원가가 뭐냐? 어디까지가 원가냐? 또 원가는 그 발생 형태에 따라서도 분류하기도 하고요. 그러고 원가는 그러니까 소위 원가가 1년 내내 거의 확정되어 있는 거 있어요. 이런 것들 우리가 보통 고정비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정비. 대표적인 게 종업원 급여 같은 것이요. 그죠? 급여. 또는 임대료. 원래는 임차료라고 하는 거예요. 빌리는 입장에서는. 빌려주는 입장에서는 임대료고 대여해 주니까, 빌리는 입장에서는 임차료라고 하는데, 시중에서는 뭐 두 말을 막 섞어서 써요. 명확히 구분을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정비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변동비라는 게 있습니다. 변동비. 변동비는 뭐예요? 생산량이 변화에 따라서 원가도 변하는 거예요. 생산량이 많으냐 적으냐 이런 거에 따라서 변하는 원가들이 있습니다. 또 변동비도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점증적으로 늘어나는 변화도 있고요. 또는 생산량이 늘어나면서 변화량이 점차 체감하는 이런 변동비도 있습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원가를 이 제품이면 제품에 직접 추적이 가능한 것, 관련성이 직접 있어서 추적이 가능한 것을 우리가 직접 원가라고 하고요. 근데 많은 제품들이나 또는 생산 단계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것들이 있어요. 공통적으로. 이것이 특정 제품 하나, 특정 활동 하나를 위해서만 한 것이 아니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저 제품도 만들고 비제품도 만들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단순한 공장 견학이나 또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중에 나가서 보면은 모든 것을 볼 때 회계학도처럼 봐야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은 쉽게 이해를 해요. 그림 그리는 사람들, 예술하는 사람들은 풍경을 봐도 저렇게 예술적으로 어떻고 뭐 어떻고 이런 생각들을 보통 하지요. 그럼 물론 일반인들도 하죠. 근데 건물을 하나 보면 어떻게 돼요? 건축학도는 저게 설계가 어떻게 돼 있고 저기에 재료가 어떻게 돼 있고 공법이 뭐고 이런 생각을 하겠죠. 이런 마음대로 추정을 해볼 겁니다. 또 에펠탑 가서 딱 보면서 얘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서 조형미가 어떻고 거기서 주는 구조가 어떻고 뭐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이 건축학도는 저기에 어떤 구조로 어떤 용법으로 해서 공법으로 해서 이렇게 쌓아 올려왔을까 이런 차원에서 보죠. 그러나 좀 서글프지만은 회계학도들은 어떻게 봐야 돼? 저 원가가 얼마 들어갔을까? 인건비는 얼마 들어가고 철근은 얼마가 들어가고 뭐 이렇게 상상할 수 있는데 이것이 회계학도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원가가 직접 발생하느냐 아니냐, 또는 재료에 기본적으로 존재하는 거냐, 아니면 이게 재료비죠. 가공비, 사람들이나 기계가 가공할 때 발생되는 비용이냐, 뭐 이러한 방법에 의해서 다양하게 분류를 합니다. 또 원가 행태에 따른 분류가 있는데, 이것은 조업도에 따라 변동하느냐, 변동하지 않느냐, 소위 고정되어 있느냐, 고정비. 또 고정비적 성격도 있으면서 변동하느냐, 뭐 이렇게 또 분류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또 이제 특히 이제 관리 회계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관련 원가, relevant cost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매물 원가, 이게 sunk cost라고 하는데, 이 매물 원가 개념은 현대인들 이게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는 회계학하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개념들은 우리가 마음속으로 갖고 있죠, 그죠? 우리가 이미 써버려서 그거 아까워가지고 의사결정을 잘못하는, 이미 지나가서 버린 원가는 이미 소용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통 매몰 원가라고 그러고, 의사결정하는데 관련 있는 거, 미래적으로 관련 있는 것을 우리가 관련 원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관련 원가. 뭐 이런 등등의 원가 개념을 배울 겁니다. 3장에서는 원가 흐름과 개별 원가 계산. 우리가 이제 원가 계산하면 크게 나누면 이제 개별 원가 계산과 종합 원가 계산 이렇게 나누는데, 개별 원가 계산을 job order costing이라고 해요. 한 건의 작업을 하는데 거기에 발생된 관련된 원가를 총 집계해가지고, 집계해서 원가 계산을 하는 것을 우리가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그 종합 원가 계산보다 조금 뭐 발전이 안 된 초기 단계의 원가 계산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건 잘못된 오해고요. 개별 원가 계산은 만약에 건물을 하나 짓는다, 건물은 뭐예요? 딱 그 건물 하나만 짓죠, 그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원가가 얼마냐 이게 따지죠. 그 다음에 고가품의 보석을 만든다, 아니 고가품의 의류. 여러분 저기 뭐야, 밍크 코트 하나가 한 4천만 원이 넘는 것들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그 밍크 코트를 만드는데 밍크의 털의 질에 따라서 재료값이 막 달라지겠죠. 또 바느질을 하는데 어떠한 기술자가 소위 아주 기술이 좋고 노련한 사람이 바느질을 하느냐, 아니면 우리가 이런 값싼 옷 만드는데 연봉이 한 1억씩 되는 사람들이 만들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거 비교해보면 알 수 있죠. 그래서 제조 기업에서 뭔가 생산 단위에서 딱딱 한 가지 종류의, 다른 종류의 뭐 여러 공장에서 여러 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 나오는 여러 가지 제품들 중에서 원가들을 하나하나 개별 단위로 모아서 원가 계산을 한다 하는 것이 개별 원가 계산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이제 뭐 제조 지시라든가 뭐 이런 개념들이 조금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부분의 원가 배분. 이 서비스 부분이 우리가 상품과 제품, EA, 우리가 뭔가를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을 우리가 보통 서비스라고 해요. 서비스. 그러니까 뭔가 대가 서비스 제공하는데 원료가 안 들어가고 거기에는 서비스의 질에 따라서 원가가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뭐 회계 서비스도 있을 수 있고, 보험, 또 배달, 또 심부름, 용역, 소위
이런 것들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들을 제공하면서 받는 대가를 우리가 서비스 부분의 원가라고 하는데 이것도 그 서비스 하나만을 위해서 모든 원가가 발생한다. 그럼 개별 원가가 계산이 되겠고요. 여러 서비스들이 발생해. 원가를 여기다 다 일일이 배분해야 돼. 나눠줘야 돼. 응? 얼로케이션이라 얼로케이션. n분의 1씩 나눠서 줌으로써 각 부분에서 발생한 서비스의 원가를 계산해서 각 부분에서의 수익과 비교해서 이익을 계산해 보는 것. 이것이 서비스 부분의 원가 계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비스 활동이 뭐가 있고 원가 배분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겠죠. 조금 복잡한 얘기인데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기업들 돈벌이 하는 데는 전부 다 생산품을 사서 판매하거나 이거 상품이죠. 아니면 내가 원료를 사서 물건을 만들어서 판매하거나 이게 제조기업이죠. 또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용역 이걸 서비스라 그래. 이걸 제공하고 그 대가를 받는 것. 그런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인에게서 업무 같은 게 뭐예요? 용역만 제공하는 거죠.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이건 서비스업이 우리가 앞에 뭐 심부름센터 수준이 아니라 회계법인이라든가 법률회사, 변호사들의 법률 자문 뭐 이런 것들 다 서비스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제5장에 가서는 활동기준 원가 계산을 설명하는데 요거는 비교적 최근에 개발된 원가 회계입니다. 원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원가의 배분의 문제가 있어요. 제조 간접비의 배분. 이것을 전통적으로 해오는 방법에서는 뭔가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활동 단위, 활동이라는 게 뭐 움직이는 거예요. 실제 원가를 발생하는 단위를 우리가 집적을 해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원가 배분을 하겠다 하는 것이 활동 기준 원가 계산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기존의 원가 계산에서의 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되고 또 활동을 계산함으로써 원가 절감이 일어나고 또 뭐죠? 공정 개선이 일어나고 뭐 이런 것들에 기여하는 것이 활동기준 원가 계산인데 제가 이게 박사과정 논문이 이쪽입니다. 초창기에 우리나라에는 소개된 지가 한 30에서 40년 정도 미국에서 발생된 지도 한 40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내가 박사과정 논문을 쓸 때는 이것은 우리가 관리회계나 원가회계 교재에 소개조차도 안 됐던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은 기업에서 일반화돼 가면서 원가 관리회계에서도 소개되고 있는 방법입니다.